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어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기업 책임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먼저 선고 결과와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었고 또 상당수는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었고 피해 회복도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전원 무죄 판결이 앞서 내려졌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CMIT, MIT를 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원료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범죄 사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피해자와 유족단체는 물론이고요. 학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 MIT가 기도를 통해 폐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연구 결과 등 증거와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CMIT, MIT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결국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이 판결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옥시 대표는 이미 수년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번 SK케미칼이나 애경 사례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는 원료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 또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요. 옥시의 가습기 당번처럼 PHMG나 PGH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확정받는 등 옥시와 롯데마트 관계자 등에겐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면 그동안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이들 성분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2016년 첫 수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은 건데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면서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최초로 불거지고 12년 만에 이들 업체 과실까지 인정한 첫 형사 판결이라서 그 의미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피해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죄가 나와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일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입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근고 4년이 뭡니까? 네, 결국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가해 기업의 사과나 책임 인정, 또 배상일 텐데요. 이번 판결로 앞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는 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 판결은 아직 2심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불복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길게는 수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난관은 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했지만 사람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서 민사재판에서 다시 피해 수준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민간조정위원회는 기업들이 분담해 피해자들에게 9,200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제시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옥시가 54%, 애경이 7.4%, SK케미칼이 17.1%를 부담하라는 게 조정안의 골자였는데 옥시가 SK케미칼 분담액을 늘리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SK케미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분담액을 늘리는 등 다른 조정안이 제시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